그 선생님이 요번 겨울방학 때 영재고 자소서 좀 작성해 가지고,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좀 내용을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나한테 자소서 작성해서 보낸 사람이 몇 명 없어. 그래 가지고 "야 왜 안 보내냐?" "봐야지. 니네 내용을 보고." 약간 선생님이 사실은 영재고 자기소개서를요, 내가 다 수정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야 이렇게 내."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자기소개서는 여러분 추천서를 써 주시는 선생님하고 학교에 제출해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수정을 할 건지 이런 걸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내가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영재고에서 나오는 자소서의 목록들 있잖아. 그 항목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인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런 구성을 하면 되겠다.' 정도까지는 계략적으로 완성을 해 놔야, 여러분이 3월 달 돼 가지고 계약하면은 학교 가 가지고 "선생님한테 추천서 써 주세요."라고 하면서 자소서를 보내 드리고 "선생님 제가 자소서를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 써 주시는 추천서하고 내용이 잘 맞을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선생님이 추천서를 쓰시면서 여러분 자소서하고 내용도 매칭이 좀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생기부에 있는 내용하고도 매칭이 되는지를 선생님들이 또 확인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러려면은 계약하기 전에 이 자소서를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를 해 놔야 돼. 그래서 뭐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본으로 만들진 못하더라도 글자 수라든가 들어가는 내용, 구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완성이 거의 돼 있어야 되거든. 그다음에 인제 가 가지고 학교 선생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지금 2월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도 자소서를 제출 안 한 사람들이 태반이라서 "야 이거 왜 자소서를 제출 안 하냐." 그랬더니 뭘 써야 될지 모르겠대. 야 지금 이 시점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해. 그래 가지고 오늘 그 얘기 해줄 거예요. 자소서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는지라기보다는 항목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지를 얘기를 해줄 건데, 참고로 선생님이 이제 영재학교 합격한 선배들의 자소서 내용을 보고 그걸 토대로 얘기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내용 구성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알았지? 이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주는 내용을 그대로 쓰거나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듣고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나 내가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쓸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내용적인 부분을 보기보단 구성을 잘 봐야 돼. 일단 영재고 자기소개서에서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서류, 그러니까 영재고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작년도 서류 그게 있어요. 서류 접수 뭐지? 파일이 있거든. 거기 보면은 자기소개서도 있어. 근데 이게 작년 거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근데 대부분 영재고들이 예전에 냈던 거랑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낸단 말이야. 달라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일단 써 놓고, 올해 자기소개서 양식이 이제 업로드가 아마 내 생각엔 4월 말에서 뭐 5월 초쯤 올라와요, 보통.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쓴 내용에 봐서 '내가 쓴 내용에 있는 항목이랑 똑같네.' 그러면 그냥 옮겨 적으면 되고, '내가 쓴 내용이랑 항목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그건 좀 수정을 해야지. 그지? 어쨌든 작년도에 있는 양식을 보고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하는 건데, 보통 영재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왜 우리 학교에 지원했어요?" 이거예요. "왜 우리 학교에 지원했는가?" 이게 자기소개서에 나오는 항목을 보고 되게 그냥 원초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야 왜 우리 학교에 지원했어요?" "수학과학 좋아해서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야 왜 우리 학교에 지원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학교야, 우리 학교. 그지? 그러니까 왜 뭐 여기 경기영재고도 있고 대전 대구도 있고 광주 인천 세종 다 있는데 그중에서 "왜 우리 학교야?" 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자 "왜 우리 학교에 지원했습니까?"를 반대로 말하면, 잘 들으세요. "내가 왜 너를 뽑아야 돼?" 라는 뜻이에요. 내가 왜 너를 뽑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지금 700, 800 명이 될 텐데 그중에 내가 너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 많은 애들 중에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 이거예요, 이거. 그죠? "왜 우리 학교에 지원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굳이 너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뭔데? 너가 다른 애들이랑 다른 게 뭔데? 이거거든. 그지?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우리 학교에 지원했다."라는 건 뭐죠? 내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학교가 아닌, 선생님 글씨가 이상한데? 이 학교라는 건 내가 선택한 학교예요. 학교를 특별히 꼭 지원해야 하는 이유. 지원한 이유. 이게 들어가야 돼. 이거. 꼭! 내가 다른 데도 아니고 난 꼭 여기 들어가야 돼요. 하는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지. 이 학교에는 다른 학교에는 없는 어떤 천문대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천체물리나 이쪽에 관심이 있어. 근데 이 학교에 그 우주 관측 기구가 있단 말이야. 근데 다른 학교에는 없대. 또는 다른 학교보다 여기가 워낙 좋대. 나 이거 꼭 봐야 돼요.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지? 아니면 내가 이 학교를 보니까 이 학교에서 하는 수업 내용 중에 내가 꼭 듣고 싶은 게 있어. 이건 나 꼭 들어야 돼, 무조건. 다른 학교엔 이거 없더라고요. 나 이거 꼭 들어야 돼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에 꼭 지원을 해야만 하는, 꼭 이 학교에만 한 이유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저는 평소에 수학과학을 좋아해 왔고, 저는 뭐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어려서부터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물리를 어떻게 했고요. 뭐 좀 이런 얘기는 여기 쓰는 게 아니야. 그지? 우리 학교에 지원했냐 그러니까 꼭 영재고에 왜 지원했어요 이렇게 들리는 거 본데 그거 아니에요. 영재고에 왜 지원해가지고 왜 우리 학교냐고.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꼭 써줘야 돼. 그렇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 너네가 영재고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8개 학교를 비교해 가면서 어떤 학교에 예를 들어 무슨 시설이 있고 어떤 학교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이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어떤 쪽으로 진로를 가더라. 뭐 이런 걸 좀 찾아봐서 다른 학교랑 구별되는 특징을 찾아내야지. 그러니까 아니면 인재상이라도 봐. 학교마다 인재상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학교를 지원한 이유 중에 인재상에 관련된 거라도 쓰라고. 도저히 쓸 게 없으면. 그지?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창의적이고 무슨 뭐 사회에 무슨 봉사 같은 걸 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이 학교는 인성이랑 뭐 사회 봉사 이런 국가의 어떤 국익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학교래. 그러면 나랑 좀 생각이 맞잖아. 뭐 그런 식으로라도 쓰라는 소리지. 굳이 이 학교에 되는 이유를 쓰라니까. 알았지?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학교에 왜 지원했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거 꼭 나오는 거죠. 뭐죠? 수학, 과학, 영재성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거는 안 나오는 학교가 없어. 다 나와. 그죠? 이거는 매번 모든 학교가 나와요. 그지? 자, 수학과학의 영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떤 학교는 그냥 수학과학 영재성을 통으로 붙여가지고 그냥 뭐 천장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쓰는 학교가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영재성에 대해 쓰세요. 그 다음에 다음 항목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영재성에 대해 쓰세요 라고 나와 있는 학교도 있는데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영재성 이게 뭐예요? 야 이게 제일 어렵지 니네. 너네 수학과학 영재 맞아? 본인이 영재 같아요? 영재 맞아? 영재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히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수학과학과 관련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진짜 뭐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막 어떤 그런 고민과 어떤 해답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못 써. 그죠? 여러분 솔직히 영재고 합격한 학생 중에 진짜 영재가 몇 명이나 돼요? 한 해에 뭐 80명 들어간다고 치면 진짜 영재는 10명이나 되냐? 그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영재성이라 그러니까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소에 공부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했냐? 진짜로 니네? 수학을 배울 때나 과학을 배울 때 그냥 선생님이 공식 알려주니까 공식 외우고 선생님이 증명해주니까 증명하고 그냥 문제 풀니까 문제 풀었어? 아니 그러면서도 뭔가 내가 나 혼자 왜 그런 거 있잖아. 니네 멍 때리면서 그냥 괜히 쓸데없는 잡생각할 때 있잖아. 근데 그 잡생각을 할 때 뭔가 내가 수학이나 과학이랑 관련된 잡생각을 하는 끝에 당연히 나는 이렇다니까 이런 줄 알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거지? 라는 그런 고민이나 그런 의문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냐? 진짜로? 있지? 한 번씩은 있겠지 사람이. 그지? 그렇잖아.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그대로 그냥 배웠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선생님 제가요 삼각형 넓이 구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요 그 삼각형이 어떤 특정한 모양과 크기가 하나로 정해져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래.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 두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이게 좀 비슷하지 않네.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했대요. 이러더니 얘가 그런 거야. 선생님 만약에요. 이 삼각형 두 개가 딱 보니까 모양이 다르잖아요. 크기도 다르고. 넓이가 다르겠죠? 음. 그럼 만약에 제가 어떤 삼각형에 대해서 넓이를 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삼각형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한 가지 모양과 크기를 딱 정의해야만 그 면적을 구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삼각형의 조건을 줬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삼각형의 조건을 줬는데 두 변의 길이를 줬어. 그러니 끼인 각을 줬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지? 그러면 내가 두 변과 끼어 있는 각도가 주어진 삼각형이 있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명확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내가 방법은 모르더라도 혹시나 방법은 모르더라도 이 삼각형은 무조건 넓이를 내가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삼각형의 모양과 크기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 변 두 개의 끼인 각이면 이거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랑 똑같잖아. 이게 뭐예요? 우리 뭐 하면 돼요? 2분의 1 BC sin A 하면 나오잖아요. 이게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죠. 이 친구가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2분의 1 BC sin A는요 두 변과 끼어 있는 각도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 말은 삼각형의 이 값이 뭐든 간에 삼각형의 변과 끼어 있는 각도를 줬으니까 그 삼각형은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더니 걔가 그래. 그런데 선생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더니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거 뭐 이런 거죠.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도 이렇게 생겨 있대요. 그러더니 자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A래. 높이가 얼마야? H래. 이거 넓이 구하세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죠. 얼마죠? 2분의 1 AH. 그죠?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 2분의 1 AH라는 거를 배울 때는요 직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직사각형 상태에서 그 직사각형 넓이를 반 자른 거니까 2분의 1 AH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이 조건이라는 게 자 2분의 1 AH라고 하면은 밑변과 높이가 정해진 거잖아요. 자 밑변과 높이가 정해지면은 과연 넓이가 한 가지로 정해지느냐? 정해지죠. 왜 그렇죠?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선생님 H를 주는 순간 이 H의 값에 따라서 이 양쪽의 끝에 있는 각도가 정해지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근데 H를 여기다 두지 않고 내가 가운데다 두면 그러면 이거 세타값 달라지지 않니? 라고 했어요. 그럼 H는 똑같다고 해도 양쪽 끝에 있는 세타값은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 세타값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각도값이 변하지 않는 건 동일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쨌든 각도가 하나로 픽스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얘는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해. 솔직히 이거는 나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걔가 그 얘기하더라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러고요. 우리 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3개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하나 6이고 8이고 하나는 뭐 11이래요. 자 이렇게 줬어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넓이 구할 수 있냐? 구할 수 있지. 뭘로? 회로는 구해. 그지? 회로는 넓이 구할 수 있지. 근데 회로는 넓이를 구한다는 게 뭔데? 이거 삼각형 세변 길이가 정해지면은 넓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모양과 크기가 하나로 정해진다는 거잖아. 그거 어떻게 하는데? SSS. 변색에 주어지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하는 공식들 대부분은 삼각형이 모양과 크기가 한 가지로 정해진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상태에서 공식이 파생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모양과 크기가 하나로 정해지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런 걸 생각을 했대. 잡생각이죠. 너 이거 왜 생각했냐? 그랬더니 그냥 문제 풀다 머리 아파가지고 밤 12시에 그냥 멍 때리면서 30분 동안 그냥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러니까 얘가 그죠? 이거를 보다가 이것도 보고, 그러니까 헤론이랑 이걸 보면서 얘가 이걸 생각했던 거야. 그러면 분명히 이것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이걸 떠올렸다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어때요?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그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잖아, 이런 거. 뭐 공식은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게 맞긴 한데. 그지? 근데 여러분 넓이 구하면서 이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솔직히 이 생각이 어려워요? 말해주니까 당연한 얘기 같지 않은데? 근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냐고. 저 없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게 영재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그 공식들, 이런 거 2분의 1 AH 해론 공식, 내가 니네 해론 공식 증명도 했고 니네도 증명할 줄 알잖아, 그지? 근데 해론 공식 증명하면서 공식 외워가지고 이렇게 푸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부분에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냐는 거지. 내가 배운 공식이 근본적인 지식까지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파생이 된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내가 과학을 하던 수학을 하던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과정에 내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던 것들 중에는 이게 왜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것들도 있고, 또는 그걸 통해서 남들은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만 해주면, 누구나 알려주면 당연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고민해봤고, 그래서 그 고민한 내용을 한번 찾아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논문에 또는 어떤 교수님이 쓰셨던 글들 중에,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얘기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쓰는, 요런 게 수학과학의 영재성에 관련된 얘기예요. 여러분, 영재성 그러니까 굉장히 막 고차원적이고 막 그 생각하기 어려운 막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해봤던 거, 내가 재미있게 한번 찾아봤던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들을 내가 싹 다 갖다 놓고 이거 전부 다 삼각형 결정 조건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찾아볼까? 그런 거 하는 거야. 이게 어렵냐? 그렇잖아. 니네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무지하게 많잖아. 니네 보통 이 해석계하러 올라가면 막 신발끈 공식이라고 좌표 갖다 놓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지? 벡터 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되게 많다고. 근데 그 모든 넓이를 구하는 메커니즘의 근본적인 지식이 어디에서 파생됐는가를 생각해 본다 라고 해서 얘가 이거를 이제 영재고 그 자소서에다 이걸 썼거든요. 실제로 합격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를 내가 얘기를 해주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수과학의 영재성에 관련된 방목을 쓰라 그럴 때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배운 내용들 중에 그냥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왜 이렇지? 또는 당연하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왜 당연하지? 이건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탐구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건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지 않나 하면서 접근했던 것들. 어떤 애는 이런 거 있었어. 예전에, 너네는, 우린 다 알지. 왜냐면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건데, 루트 안에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뭐야? 니네 루트 AB라고 할 거지? 맞아? 이게 맞냐?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A, B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죠. 그죠? 중학교 3학년 1학기 처음에 이 무리수에 대해서 배울 때 애초에 이거 딱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고 뒤에 이게 항상 붙어 있지? 그지? 근데 우리 이거 안 붙이면 어떻게 돼? 이거 허수 나오잖아. 그지? 그게 고등수학의 복소수 단원에 나오죠? 이 친구가 이제 그걸 한 거죠. 얘가, 내가 이렇게 해서 곱하면 AB인데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지? 그거를 고등수학에서 배우면 허수의 개념으로 이제 가르쳐 주잖아. 이거를 허수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루트 안에 진짜로 음수가 들어가면 왜 안 되는가? 그리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땐 그러면 내가 허수의 개념을 모르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식을 어떻게 만드는 게 맞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쓴 애도 있었어. 그냥 허수의 개념을 넣으면 그냥 쉽게 끝나는 일이야. 우리 보통 말하는 음수의 제곱근만 이런 거 하잖아.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내가 모르는 상황이고, 나는 중학교 3학년이고 선행을 안 했고, 근데 갑자기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부터만 생각하는 그런 거를 쓴 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제나 내용은 무궁무진하니까, 야 지금 내가 당장 이거를 너네 보고 하라 그러긴 좀 그렇긴 한데, 좀 이런 거를 할 때 야 제발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있잖아, 우리가 안 배운 내용 있지.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스털링 수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막 그렇게 찾아보니까 뭐 논문에 또는 어디 뭐 수학 대학교 정수 뭐 어디 수학에 이런 게 있었고,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영재성 아니에요. 야 그게 어디가 영재성이야? 어? 니네가 안 배운 정수론, 기하학, 조합론 이런 데 나오는 이론들 갖다 놓고 내가 이걸 찾아봤어요. 내가 논문 검색해봤어요. 이게 영재성입니까? 그게 어떻게 영재성이에요? 본인의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렇잖아. 그냥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과정에 갑자기 선생님이 제이 스털링 수라는 걸 하셨길래 그걸 제가 찾아봤는데요. 거기 어디에 영재성이 들어가 있어? 제이 스털링 수 니들이 찾았어? 내가 얘기해 준 거 아니냐고. 그거 가지고 니네가 그냥 그러니까 구글링 해본 거잖아 그냥. 그런 식으로 쓰면 이건 그냥 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왜 어려운 내용이라 생각을 해? 영재성이라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야. 니네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이거는 초등학교 내용도 들어가. 니네가 지금까지 배웠다는 건. 니네 그런 거 있잖아. 쌍떡니 식물과 외떡니 식물은 왜 쌍떡니고 왜 외떡니니? 왜 두 개는, 왜 어떤 건 두 개고 왜 어떤 건 하나지? 왜? 그냥 이런 거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생물 논문도 찾아보고 막 초등학교 뭐 무슨 그때 다 봤던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뭐 진화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대요 라든가 막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지?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다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야. 니네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도 다 주제라고. 그러니까 이걸 어려운 내용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무슨 막 이상한 정수론에 나오는 막 그런 거 있잖아. 니네 무슨 페르마의 소정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쓰지 말고 니네가 배운 것 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것 또는 그냥 생각하는 과정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과목별로 한 번씩 그냥 한번 다 리마인드를 해봐. 수학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뭐부터 했냐 니네? 자연수부터 했을 거 아니야? 1, 2, 3, 4 그지? 그 다음 뭐하냐? 더하고 빼고 그 다음 뭐하냐? 곱하고 나누고 그러다 뭐하죠? 분수 나오고 소수 나오고 하잖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그냥 리마인드 해봐 천천히. 그러는 과정에 니네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들였던 것들 그냥 그런 걸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은 뭔가 내가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런 게 영재성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당연하다든지 받아들였던 것들을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그리고 선생님이 당연히 설명해 줬으니까 니네 다 이해했잖아. 그지? 근데 이해했는데 선생님의 설명이 과연 완벽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내용들이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좀 그렇게 해서 영재성에 관련된 이게 좀 그런 걸 쓰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쓸 때 영재성에 대한 주제를 쓸 때는 당연히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랑 같이 접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영재성에 대한 거는 쉽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거든.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던 분야면은 더 할 말이 많잖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이 저 이거 재작년에 썼던 학생인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 이 친구는 그 뭐냐면 발전소 그러니까 자기는 발전소 이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기 에너지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학자가 되고 싶은 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했던 거는 그거죠. 우리가 지금 제일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중에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하는 게 뭐냐? 원자력 발전소지.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도 사실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많아요. 그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중에. 근데 원자력 발전이 언제까지 가장 좋은 효율의 에너지 적이야? 실제로 그래?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실행은 못해도 알고 있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리 중에 가장 쉽게 얘기해서 안전하다고 해야 되나? 안전하면서도 효율이 좋은 게 뭐냐? 핵 분열이 아니고 핵융합이에요. 그죠? 핵융합 누가 하고 있는데요? 태양이 하잖아요. 핵 분열은 누가 하는데? 우리가 우라늄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핵 분열의 문제가 뭐야? 핵 분열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잔여물이 나오죠. 잔여물 처리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그거. 한번 그 일본 봐봐. 사고 나니까 그거 가지고 진짜 큰일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핵융합 기술을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게 당연히 가장 친환경적이고 왜냐면 너네 태양을 봐봐. 걔네 수소 핵융합해서 헬륨 만드는데 거기에 공해 나오냐? 안 나오잖아. 그지? 우리가 그걸 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의 어떤 에너지 발생하는 그런 원리겠죠. 근데 얘가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애였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냥 자기가 궁금하고 재밌으니까 핵융합과 관련되어 있는 그 지식들, 그 논문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찾아봤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얘는 우리가 보통 항성에서 하는 수소의 핵융합 말고도 막 헬륨이 핵융합되는 과정이라든가
왜 원소들은 철 이상으로는 핵융합이 불가능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만 철이 가장 안정적인 원소라고 보통 그러잖아. 그러면 왜 철이 가장 안정적인 원소인 이유가 뭔지? 그러면 철을 넘어가는 원소 기호에 있는 아이들은 핵융합이 불가능한 건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지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를 막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책도 많이 봤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궁금해 가지고 막 이런저런 화학적으로 수식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에너지 값이 얼마가 나오고 이걸 막 계산을 해 가지고 실제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헬륨을 핵융합한다고 했을 때 내가 헬륨을 얼마씩 갖고 있으면 얼마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 실제로 그런 거를 내가 시설을 만든다면, 그러니까 핵융합 관련된 발전소 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때 내가 그 발전소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냉각 장치라든가 아니면 이게 이제 과열돼 가지고 폭발하면 안 되니까, 그죠? 거기다 플러스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는 뭐 터빈을 돌릴 것인지 뭐 이런 것들 해서 지가 실제로 발전소를 설계를 해본 거야. 그냥 어떤 식으로 발전소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핵융합 발전소를 만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핵융합 기술 저게 실현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발전소를 뭐 짓고 뭐 냉각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그래서 전기를 보낼 때는 송전은 어떻게 할 것이고 변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를 해본 거죠. 그냥 그래서 그거를 이제 썼단 말이죠. 그 친구도 영재고를 간 친구인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니네 핵융합이란 말 처음 들었어? 아니잖아. 니네 변압 처음 들었어? 아니지. 송전 처음 들었어? 아니지. 발전소에서 만드는 몇십만 몇백만 볼트짜리 와도 우리 집으로 올 때는 몇 볼트야? 220볼트잖아. 그거 다 변전소 지나가지고 오는 거 알고 있죠.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당연히 배웠던 내용들이 실제로 전기가 발생되기 위해서, 전기를 만들어 쓰기 위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전소에서 만들고 그 발전소가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정까지 공급이 되는지, 그런 거를 걔가 실제로 설계를 해봤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는 다 뭐가 들어가? 당연히 화학과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화학 지식 들어가고, 그지? 전기 만들고 전기 송전하고 전기 변압하고 그거 다 들어가지. 이거 다 뭔데? 물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써가지고 거기다 쓴 거야, 이런 거에다. 그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중에 니네가 안 배운 게 뭐가 있냐고, 그지?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본인이 관심이 있다고 막 그런 걸 찾아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관심 분야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고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 의문, 해결책,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 내가 그냥 배운 내용 안에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그냥 고민해 보는 거. 어떤 애 이런 것도 있었어. 그냥 여름마다 해변가에서 사람들이 자꾸 빠져 죽는 익사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 페트롤 그 안전관리 요원 아저씨가 아무리 해줘도 자꾸 사람 죽는다 이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죽어. 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없을까?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해? 그 서해안 같은 경우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잖아.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 같은 경우는 사실,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더라도요, 사실 서해안 같은 경우는 이게 뻘이 굉장히 이게 넓게 저기 되다 보니까 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물에 빠져 죽거나 이런 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동해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남해랑. 그지? 그러니까 그 바다가 가지고 있는 밀물 썰물 때의 그 어떤 기조력의 차이, 뭐 그다음에 뭐 수심의 차이, 그다음에 그 지형의 차이, 이런 걸 고민해서 해수욕장에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놀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장치. 근데 그 장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밀물 때는, 그러니까 썰물 때는 물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그 노는 바닥 쪽에 뭘 시설을 해가지고 이게 뭐 가라앉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시설 누르지 않아도 그냥 이게 물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그 수압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물이 막 들어와서 물이 막 차니까 이제 꼬르륵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자동으로 바닥에서 어떤 장치 같은 게 올라와서 사람들이 발판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물에 빠져서 막 다리를 허우적거리지 않게끔 그렇게 뭐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관측 장비, 그러니까 사람이 빠졌을 때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뭐 이제 화학적으로 막 그런 걸 만드는 걸 막 걔가 만들어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합격했는지 솔직히 다 기억이 안 나.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배운 지식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때만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니네가 가잖아. 안전사고 같은 거 나는 경우. 예를 들어, 감전사고 나잖아. 전기 기술자 아저씨를 일하다가 감전사고 나는 경우 있잖아. 감전사고 왜 난다 그러냐? 근데 그런 거 봤어? 그 보면은 이 전기차도 그 트럭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약간 뭐 바구니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하면은 이게 감전사고가 잘 안 난대요. 근데 감전사고 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전봇대에 올라가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감전사고가 많이 난다고. 왜 그런 것 같아? 기본적인 원리가 뭔데? 접지. 그지? 접지의 원리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2인 1조로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러면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리적으로 전기를 끊고선 이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환경이란 게 그렇지. 전기를 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대잖아. 전기를 끊으면 갑자기 뭐 여기 전기를 써야 되는데 비상발전 시설도 없고, 그러면 전기 못 끊어요. 막 이런 얘기가 올 수도 있잖아. 그지? 원칙은 끊어야 되지만. 그랬을 때 그럼 전기를 끊지 않고도 사람이 최소한 사망에 이르지 않게끔 안전장치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조끼 같은 걸 입어가지고 내가 감전당했을 때 그 조끼를 입고 있으면 그래도 사망에 이르지 않고 조금 다치는 수준으로 말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원리를 통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 이게 다 니네 쓸 수 있는 이런 거야. 그지? 고민. 이 고민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불편했던 거, 또는 위험했던 거. 근데 이런 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거.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어려운 거, 막 말도 안 되는 수학 공식 같은 거 찾아가지고 막 이거를 제가 논문에서 찾아서, 또 제일 안 좋은 게, 제일 안 좋은 영재성 여기에 대한 글이 이거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안 배운, 뭐 대학교에서 배우는 막 그런 수학 공식을 알게 돼서 그걸 제가 논문을 찾아서, 그리고 그 논문에 어떤 시기에 무슨 fx는 뭔식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이 된답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여기에 어디에 니네들 영재성이 들어가 있어? 그냥 그 논문에 있는 그 식 갖다 베낀 거잖아. 그지? 니네가 그 식을 이해했다 손 쳐도, 이해했어도 그게 니네가 찾아낸 거 아니잖아. 그지? 결국은 내가 그냥 선행과 관련돼 있는 어떤 것들이 궁금했어. 그 궁금했던 것들을 이해해서 이걸 내 현실 생활에 접목해서 어떻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에 대한 수식을 쭉 써. 한 3-4조를 수식을 막 쓰더니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학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이거 그냥 바로 1차에서 탈락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학교마다 1차에서 탈락시키는 학생들의 비중이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인천영재고 같은 경우는 요즘 어때요? 너네도 알겠지만 대세는 2차. 인천영재고. 인천영재고는 아예 그냥 1차에서 인성은 보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 협동심 있잖아요. 무슨 리더십 인간관계 이런 항목 아예 없어요. 그죠? 1차 자소서에 그런 내용 쓰지도 않아. 인천영재고는 니네 인성 따위에 관심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니네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궁금하대. 그래서 1차에 뭐만 쓰죠? 영재수만 쓰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안 써요. 인천영재고는. 인천영재고 딱 하나 물어봐요. 니네 영재수. 니네 공부 잘해? 이것만 물어봐요. 그렇잖아. 그럼 뭐야? 니네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학교는. 얼마나 문제를 잘 풀고 얼마나 영재성이 있냐고. 그럼 당연히 그런 학교에 지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남들보다 진짜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지? 그럼 뭐야? 좀 더 내가 다른 애보다 고민을 많이 했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당연하다 싶은 것까지도 다 한 번씩 생각해 봤어요. 그런 걸로 들어가든가. 그지? 근데 세종 같은 경우는 어때? 세종영재고는, 인천영재고 세종영재고 약간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세종은 안 그래. 그지? 세종은 이거 들어가. 그지? 영재성 당연히 들어가고, 니네 리더십 인간관계 들어가. 그지? 살면서 가장 여러분이 힘들었던 일, 또는 즐거웠던 일, 또는 선생님, 학생, 친구들과의 관계, 봉사활동, 이런 거 다 쓰게 하잖아. 그지? 그러면 세종은 뭔데? 니네 공부만 하는 거 안 본다는 소리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니네가 지원하려는 학교마다 그 학교에서 추구하는 그 약간 그 방향이 있다고. 그거를 감안하고 써야 돼. 영재성은 그런 거야.
맞지? 막 어려운 공식, 수식 막 이런 거 찾아서 막 논문 찾아서 수식 주룩주룩 쓰지 마세요.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알았지?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민 좀 해라. 어? 그 집에 가면서 엄마 아빠 차 타고 집에 가면서 그냥 고민을 좀 해봐. 아, 아빠 차는 잘 굴러가는데 왜 잘 굴러가지? 뭐 이런 거. 엔진이 어떻게 움직이길래 이 차가 굴러가는 거야? 이런 거 그냥 궁금하지 않냐? 그냥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그 엔진이 굴러가는 메커니즘 찾다 보면은 거기에서 뭐 열 효율이 얼마고 뭐 엔진에 뭐 연료가 분사돼서 어떤 사이클로 돌고 다 봤잖아 니네들. 실린더 이거 하는 거. 거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더 들어간다고 하면은 휘발유와 경유가 가지고 있는 차이, 그 차이로 엔진 설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엔진 달라요. 니네 경유 엔진에다 휘발유 넣으면 안 되죠. 그지? 왜 그런데? 휘발유하고 경유 자체가 뭐 내가 알기로는 나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뭐 발화점 이런 식으로 뭔가 달라요. 그래서 그럼 왜 다르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뭔지, 그러면 그 휘발유랑 경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상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성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냥 그런 걸 찾아봐서, 그럼 뭐야 니네는 그렇다면 내가 우리 아빠의 엔진을 다시 튜닝해 준다면 어떻게 엔진을 만들어 드리면 아빠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을까, 또는 더 안전하게 타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되든 안 되든 니네가 알고 있는 화학적 지식 그런 거잖아. 니네가 한번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연료가 얼마 있을 때 열율이 얼마라서 엔진에 전달되는 에너지는 얼마고 손실되는 에너지는 얼마며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런 거 해가지고 지금 있는 엔진들의 열 효율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물론 완벽하게 못 만들지. 근데 최대한 니네가 뭐 논문도 찾아보고 하다 보면 알지 못하는 부분은 논문의 힘을 빌리고 니네가 배운 부분을 최대한 적용하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만드는 거야. 야, 그런 거 아니냐? 자동차 엔진에 관심 있는 사람 없어? 아니 이런 거 쓴 애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영재성이라는 건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는 내가 배운 지식을 총동원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보여주면 돼. 알았지? 자,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또 많이 나오는 거 인간관계. 야, 인간관계는 솔직하게 선생님 뭐 이게 뭐 이제 영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인간관계는요, 너네 웬만해서는 니네가 쓰는 내용이 그렇잖아. 다 비슷비슷하잖아. 인간관계 잘못 써가지고 1차 떨어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자, 인간관계 쓸 때 자, 첫 번째 너네 생각보다 이거 되게 어려워한다. 왜 그런 줄 아냐? 일단 너네 솔직히 말해서 거기 보면 인간관계가 이런 거 있죠.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갈등, 협력, 협동, 리더십, 그 다음에 대인관계 이거잖아요. 그지? 갈등, 너네 친구하고 갈등 있었어? 있었어도 잘 기억 안 나지? 그지? 그리고 갈등 관계 쓰라 그러면 갈등 관계 쓴 다음에 제대로 해결은 했어? 보통 그냥 흐지부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야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지? 무슨 말이냐면 이 인간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애들이 써온 게 다 비슷비슷해. 친구랑 같이 뭘 하는 과정에 팀과제, 니네 있잖아 맨날 팀과제 하면 맨날 싸우잖아. 팀과제 하는 과정에 뭐 협조적이지 않은 친구가 있어서 제가 조장이라서 뭐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고 친구들을 모아서 이렇게 잘 의견을 조율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가 잘 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야? 10명 써보라고 하면 8명 그렇게 쓰던데. 그지? 물론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되게 드라마틱하고 이러기는 어려운 건 맞아. 근데 선생님이 읽었을 때 그렇게 써있으면 그러니까 진짜 10명 중에 8명이 그렇게 써오거든? 그럼 너무 밋밋하지 않냐?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쪽이야.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 나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두 개인데, 야, 그래도 인간관계를 쓸 때 너무 밋밋하잖아. 그러지 말고 니네 솔직하게 본인이 진짜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면서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뭐 어떤 마찰 이런 게 없었다. 그냥 나는 무난하게 학교 다녔어요. 뭐 내가 선생님 말을 안 들은 적도 없고 항상 나는 뭐 너네 대부분 모범생 아니냐? 그러면 학교에서 문제 일으킬 일도 없지.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너네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니네들 스스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 그냥 학교 다녔어?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친구가 시비 털어도 그냥 그래 이러고 넘어갔어? 너네 나름대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을 거 아니야. 그지?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어도 걔 면전에 대고 막 욕하고 그냥 아니지. 그지? 그냥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하지. 그지? 니네가 만약에 반장이 됐어. 그럼 반장이 되면서 니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해?
반장 됐으니까 오케이 이제 생기부에 한 줄 걷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장이 되면서 니네가 했던 고민, 제가 반장이 됐는데요. 사실 제가 반장이 되고 가장 걱정이었던 거는 제가 리더십이 없어요. 뭐 그게 고민일 수 있어. 그렇잖아. 아니 내가 무슨 특별한 리더십이 있는 건 아니고 애들이 반장하래. 뽑아줬어. 공부 좀 잘한다고 뽑아줬대. 인기도 좀 있고. 근데 막상 반장을 하려니까 뭐 뭘 해야 되는 거지? 뭐 선생님 신부라면 그만 하면 되나? 이런 거. 그러면 내가 반장이 되고 나서 뭔가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 내가 가진 성격 중에 나는 애들이 막 좀 약간 기분 나쁘게 하면은 막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내가 반장인데 승질난다고 욱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니네가 했던 인간적인 고민 있잖아. 그것도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고민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사건이 안 일어나도 좋으니까 니네가 인간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받았던 어떤 스트레스 아니면 내가 했던 고민, 그리고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인간관계 단절해요. 그렇게 쓰지 말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인간관계 단절하면 그런 얘기는 쓰지 마. 마음에 드는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거를 꼭 마치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갈등이 있었고 그걸 해결했고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내용들이 다 똑같아. 야, 니네 나이 때 학교 다니면서 무슨 얼마나 대단히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겠냐고. 아니,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무난하게 학교 다니는 거 아니야? 너네들? 그렇잖아. 그냥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니네가 뭐 숙제를 안 하겠냐 뭐 수행을 안 하겠냐 다 하잖아. 그지? 그럼 그 관계 속에서 니네가 얼마나 큰 갈등과 얼마나 큰 해결이 뭐 무슨 이게 무슨 뭐 저 청춘 드라마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렇다면 니네들이 적어도 난 반장도 안 해봤어요. 난 회장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냥 나랑 친한 베프랑 같이 지내면서 야 니네 베프 다 마음에 들어? 니네 베프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마음에 드냐? 그렇지 않잖아. 그지? 베프인 이유가 뭔데? 그래도 내 친구들 중에 이 녀석이 나하고 제일 뭔가 잘 맞거나 내가 가장 의지할 만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 베프가 무조건 마음에 드냐고. 그건 아니지.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쓰는 거야. 내가 진짜 친한 친구 누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애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 친구 이런 부분 중에 나 진짜 이 부분은 진짜 내가 좀 기분 나빠. 아니 이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어. 나 이런 거 얘 다 괜찮은데 이건 좀 그런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친구하고 지내면서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타협점을 찾았다라든가 아니면 이 친구한테 야 나 솔직히 이런 건 좀 기분 나쁘고 좀 이런 건 좀 싫은데 너 이런 거 좀 안 해주면 안 되냐 라든가 그 친구하고 나하고 지내면서 서로 안 맞는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서로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봤다든가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예를 들어 아빠 엄마 아니면 선생님하고 있어 제가 선생님이 우리 수학 선생님이 진짜 수업 잘하시는 걸 알겠는데 그 선생님 자꾸 욕을 해요. 그 선생님 욕할 때마다 제가 진짜 귀가 아파가지고 그것도 정말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욕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선생님 어떻게 보면 웃기게 얘기하려고 한 거지만 결국 뭐냐면 선생님하고 있었던 일들도 니네들하고는 인간관계란 말이야. 그지? 선생님 어떻게 너네 마음에 다 드냐고. 니네 안 그렇잖아. 니네 학교 선생님 다 마음에 들어? 아니지. 그러면 선생님하고 학생 사이에서도 뭔가 그런 식으로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니네들도 어느 일정 부분은 선생님이니까 어른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학생으로서 선생님한테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 그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 너네 선생님하고 과학대전 같은 거 나가잖아. 그럼 과학대전 나가면은 너네 다 마음에 들어? 선생님이랑 같이 몇 명 팀 짜가지고 나갔을 때 모두가 다 행복했어? 그거 아니지. 그지? 그럼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 너네는 그냥 조언이었고 선생님이 다 하시는데 부당하다 이거야.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시는 거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얘기했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겪은 고민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잘 유지한다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조금 기분 나쁜 또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손절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이랑 관계를 유지해야지 내가 저 사람 손절한 거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손절하지 않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내가 생각했던 또는 내가 어떤 결정했던 것들 뭐 이런 거를 쓰면 돼. 그렇지? 막 무슨
진짜 뭐 있지도 않았던 막 얘기 써가지고 뭐 무슨 뭐 이렇게 갈등 관계 만들어 놓고 또 해결했어요 이런 얘기 쓰지 말고 그냥 본인의 생각을 해. 이런 걸 써. 어차피 인간관계와 관련된 이쪽 항목은 니네가 잘못 썼다고 너네 야 얘는 인간관계가 완전 꽝인데 하면서 얘를 잘라 이러진 않아. 선생님은 단지 그거야. 너네들이 그냥 공부 이외에 다른 사람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너네들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가 그냥 궁금한 거야. 그렇잖아. 선생님들은 너네들을 뽑았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야 자기소개서를 쓰라는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학교가 니네한테 자기소개서 쓰라는 이유. 우리 학교가 몇 안 되는 학생을 뽑을 건데 니네 공부 못하는지 잘하는지는 2차 시험만 보면 알 수 있어. 그지? 그러면 1차에서 뭘 봐야 될 것 같아? 너네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자라오면서 공부 그리고 공부 외적으로 친구 인간관계 그리고 너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 얘네가 어떤 애들인지 스스로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를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줘. 자기소개서 너가 어떤 아이인지 공부 말고 공부도 여기 있긴 한데 공부의 실력은 내가 나중에 검증할 테니까 그건 됐고 너 스스로 너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줘봐. 했을 때 그냥 나는 너네가 이 학교에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서 함께 생활하면서 친구 인간관계도 잘 맺으려고 또는 잘 못 맺으면 노력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단체 생활을 잘 해갈 수 있는 아이인지가 궁금해 라는 거야. 거기다 대고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친구는 손절하고요. 그런 애하고 말도 안 섞고요.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친구는 그냥 무시해요. 이렇게만 쓰지 않으면 굳이 너네를 읽어가지고 자를 이유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자기가 겪었던 일들 중에서 솔직히 내가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런 걸 내가 극복하려고 또는 이런 거는 내가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 내 스스로 어떻게 했다. 친구랑 뭘 했다. 뭐 이런 내용을 그냥 솔직하게 쓰면 돼. 여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야 이거 다 써놓고 3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있다. 알지?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팁이라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내용 선생님이 2번 내용에는 어떤 내용을 쓸까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이걸 쓰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다시 얘기해 줄게. 첫 번째 왜 우리 학교에 지원했어요? 라는 항목을 쓰라고 했더니 뭐다? 저는 어려서부터 수학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저는 수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몇 살 때부터 공부했고 저는 특히 뭐 과학 중에 물리에 관심이 많았으며 하지마. 야, 우리 학교, 왜 우리 학교에 왜 지원했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그냥 어려서부터 수학 열심히 했던 얘기를. 너가 영재고에 왜 지원했는지 쓰라는 게 아니야. 알지? 이 왜 우리 학교를 쓰셨어요? 이게 학교가 8개 있잖아요, 영재고가. 그지? 근데 왜 우리 학교야? 한 개만 골라야 되잖아. 우리 학교를 고른 이유가 있어? 그거다 되고. 여기 학교가 제일 경쟁률이 낮던데요? 이렇게 쓰지 말고. 알지? 그래도 그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특징,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내가 그런 것이 필요한, 내가 이런 거에 부합하는 학생이에요. 내가 이 학교에서 추구하는 인재상, 이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려고 할 때 내가 이런 교육을 딱 진짜 필요로 하는 내가 이걸 배우면 정말 우리나라에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입니다. 그런 쪽으로 어필을 하는 소리야 이건.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영재성? 뭐 대단히 어려운 공식 갖다 놓고 공식 주주 쓰면서 이 공식은 누구누구에 의해서 증명됐으며 이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내가 그냥 평소에 그냥 앉아서 멍 때리다가 갑자기 들었던 생각. 아빠 차 타고 가다가 아빠 차 왜 이렇게 느리지? 이런 생각. 이런 거 있잖아. 야, 아빠 차 타고 가는데 맨날 밀려. 여기 맨날 밀려. 왜 맨날 밀리지? 왜 밀릴까? 신호등 체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차선의 문제인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신호등이 이상한 건지 도로가 이상한 건지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보니까 도로는 멀쩡해. 8차선 도로야. 엄청 넓어. 근데 맨날 밀려 여기는. 왜 그러지? 그거 보면은 그 시간대에 차가 너무 많이 몰린다든가 아니면 신호등 체계가 좀 약간 이상해가지고 차들이 밀리지 않고 신호등 체계를 잘 바꾸면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가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니네 신호등도 되게 정교한 거야. 그지? 신호를 이 네 방향에 대한 신호를 좌회전, 우회전, 직진 다 줘야 되잖아. 그럼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 게 차들이 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사거리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삼거리를 만드는 게 차가 덜 밀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너네가 그 물리를 배울 때 그 유동량에 관련된 거 배우면 알게 되는데 그럼 그런 거 찾아보는 거야. 근데 우리 살고 있는 여기만 봐봐. 너네 알겠지만 여기 이거 109 여기 앞에 사거리 맨날 밀려. 그지? 왜 맨날 밀리냐고. 이게 8차선 도로인데. 그지? 그러면 차들이 거기에 몰려서 문제인 건지. 그럼 몰리면 안 몰리게끔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것도 과학자가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살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조금이라도 위험했을 것 같거나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안 됐던 거 있으면 다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그게 가능하고 이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라면 그쪽을 쓰라고. 알았지? 이거 고민 많이 해봐야 돼. 그리고 인간관계 아까 얘기했지? 그냥 뭐 친구랑 팀과제하면서 친구랑 얘가 말을 안 들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갈등 관계 억지로 만들지 말고 해결 억지로 만들지 말라고. 억지로 만들지 마. 아무짝에 의미 없는 거야. 선생님 딱 보면 아유 얘 또 그냥 없는 얘기 대충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해 썼네. 물론 그렇다고 없는 얘기 썼다고 팍 거버리진 않겠지만 왜냐면 니네가 실제로 갈등 관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 그지? 근데 그러지 말고 뭔가 좀 선생님 이런 거야. 너네 여기 이거 쓸 때 물론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 내용이 만약에 임팩트가 있었다면 2차 지필고사야 뭐 어차피 시험이니까 실력으로 승부 보는 거겠는데 3차 딱 갔을 때 선생님들이 딱 봤을 때 얘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좀 약간 딱 기억에 남는데 하는 애가 3차에 왔어. 그럼 아무래도 한 번 더 보게 되지 않겠냐고. 쟤 그때 그 자소서 걔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인상을 각인시키는 첫인상.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는 니네 첫인상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무난하게 쓰면 안 돼. 자기소개서를 평이하게 무난하게 쓰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너 같은 애들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 까놓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이거 2차 쓸 때, 2번 쓸 때, 막 아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얘기했던 애. 그지? 막 열효율 막 관련된 막 핵융합, 뭐 분열 막 이런 거 얘기했던 애. 선생님이 그걸 너네한테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뭐냐? 딴 애들은 전부 다 무슨 이상한 공식 갖다 놓고 공식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증명했습니다. 뭐 누구누구 과학자 누구누구가 이렇게 증명한 방법에 의해서 이 식 이렇게 증명 이딴 거 쓴 애들은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그냥 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선생님 근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가져왔던 애들이 걔네들이 다 기억나는 거야. 내용도 별거 아닌데. 그냥 그런 식인 거야. 그리고 인간관계 이건 그냥 자기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 보세요. 근데 여기 하지만 이게 되게 그냥 내용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건데 꼭 조심해야 되는 거는 본인의 어떤 독창성이나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조금 약간 각인시켜 보겠다고 무리수를 둔 애들이 있는데 저는 친구하고 사이 안 좋으면 손절합니다. 저는 마이웨이예요. 저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다른 건 관심 없어요. 이렇게 쓰지 마.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자기가 되게 그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성향이 있어서 친구들 뭐라 하든 관심 없고 난 내 할 일만 할 거야. 네가 옆에서 뭐라 하든 난 관심 없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잖아. 그지? 뭔데? 똑똑한 인간이래잖아. 뭔데? 사회적 인간이잖아. 사회적 동물. 그죠? 다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이 과학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막 쓰지 마시고 자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갈등을 겪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내 친구랑 있으면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이라도 그 사소한 일들 안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든가 아니면 나는 앞으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어떤 사람을 사귀거나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한 일들이 있으면 그런 걸 쓰라는 소리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소서를 작성을 좀 하시고 글자 수 못 맞춰도 좋으니까 3월 되기 전에 제대로 빨리 이거 좀 정리 좀 해라. 그렇지? 글자 수는 어차피 니네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랑 하면서 또 글자 수 맞춰야 돼. 선생님이랑 내용 같은 거 또 수정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추천서 쓰실 때. 그러니까 그때 글자 수 맞출 거니까 지금은 그냥 예를 들어 뭐 500자면은 뭐 510자든 490자든 또는 550자든 대충 한 플러스 마이너스 50자까지는 그냥 적당히 써. 내 글자 수 안 맞았다고 뭐라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자고 내용을. 너네 너무 평이하게 쓰거나 그러면 1차에서 떨어질 수 있어. 니네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1차 서류 접수는요. 서류는 1차적이는 그 내신 성적 안 좋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선생님이 실제로 이건 영재고에 전화도 해서 물어봤고 내가 수많은 애들 영재고 써봤지만 내신 안 좋아서 1차 떨어졌어 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1차 떨어진 애들 보면은 대부분 자소서를 봤을 때 자소서가 너무 평이해. 그리고 가끔씩 자소서 대필해 오는 사람이 있는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자소서 대필 무조건 걸려요. 이거 검사하는 그 시스템도 있어요. 자기소개서 자체를 검사해가지고 이게 누가 써주거나 대필했거나 또는 어딜 걸 모방했거나 베낀 건지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다니까. 니네 절대로 엄마 아빠가 써줘도 안 돼. 선생님이 딱 봐도 이거 네가 쓴 건지 엄마 아빠가 쓴 건지 보면 알아. 그지? 그리고 대부분 알잖아. 니네 영재고 준비하는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똑똑하셔. 글 되게 잘 쓴다니까. 절대로 니네가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써도 안 돼.
알았지? 니네가 직접 쓰고 절대로 대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끔씩 이런 경우 있어. 논술 선생님이 써가지고 야 선생님이 썼잖아? 이거 다시 네가 내용 갖다 놓고 그냥 써. 하지 마. 이거 어른이 쓴 걸 갖다 베껴 쓰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랑 비슷하게 네가 써라 라고 해도 내용 자체가 어른이 쓴 게 보여.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지? 차라리 맞춤법이 틀리고 내용 그 문장이 미숙하게 보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거 딱 누가 봐도 어른이 써준 글인 거 보이면은 이거 그냥 바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대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고, 야 본인 그 뭐야 무슨 뭐 너네 사회 뭐 이런 거 비 있는데요. 뭐 비 있다고 떨어지지 않을 텐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자소서를 잘 써야 돼. 자소서를 잘 쓰면은 내신 성적 좀 안 좋아도 대부분 붙어요. 맞지?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해 보는 게 추천서, 자소서야. 내신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뒷전이야.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얼만큼 너네들이 이거를 본인이 너네 솔직히 영재고 준비한다고 거의 몇 년 동안 준비했잖아. 그러면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을 거 아니냐고. 그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최대한 어필하라고. 그지? 자기소개서 나를 소개하는 말이니까 다른 학생들과 나는 어떻게 다른지, 또는 나는 이런 분야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왔고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그래서 선생님이 딱 봤을 때 뭐 문장도 조잡하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얘가 막 열정이 느껴져. 진짜 막 우리 학교에 너무너무 오고 싶어해. 그러면 내신이 좀 안 좋거나 조금 문장력이 좀 떨어져도 눈 딱 감고 그냥 1차 패스 시켜줘요. 2차 성적만 괜찮으면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애가 글 좀 못 쓰면 어때? 그래? 너 그렇게 공부하고 싶냐? 그럼 와봐. 이런 식으로 뽑는다고. 1차는 어쨌든 통과만 하면 되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제발 평이하게 막 점잠 뺀다고 해서 그냥 또 야 니네 중에 자기 겸손하다고 또 그냥 저는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네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겸손하지 말아라. 니네 겸손은 여기서 떠는 거 아니야. 알았지? 겸손은 나중에 학교 들어가서 애들이랑 같이 막 공부할 때 그때 겸손 떨어. 여기서 겸손 떨면 안 돼. 나는 내가 얼마나 뛰어난 학생인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알았지? 그래서 잘 써주시고, 야 혹시나 자소서 쓰는 데 있어서 진짜 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정말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무슨 내용이든 써. 무슨 내용이든 써서 보내. 그럼 내가 거기다가 무슨 내용을 다 뒤집어 까라고 하든 내가 어떻게든 얘기를 해줄 테니까 제발 좀 써서 보내. 니네가 써서 보내야 내가 수정을 할 거 아니냐고. 수정을 안 하고 니네 계속 고민하는데 니네 고민 아무리 해도 의미 없다. 너네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이거 내용 좋아질 것 같아? 안 그래. 어찌됐든 간에 너네가 써야 되는 내용, 어떤 내용에 관련돼서 쓸 건지만 일단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잡한 글도 좋으니까 제발 좀 빨리 써. 그거 보고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내용을 쓰면 좋을지, 뭐 문장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내용을 넣고 뺄지 이런 거 정도만 내가 알려줄 거고, 어차피 니네 또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다 그거 확인해 주셔. 근데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말하면 뭐냐, 개판 5분적인 자소서를 갖다 들이밀면서 선생님 해주세요 이러면, 야 선생님들도 내신 저기에다가 정신없는데 자소서 저기 생기부 확인해서 추천서 쓰는 것도 바쁘신데 니네 자소서까지 수정하고 계시려면 힘들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필연적으로 너네 추천서를 쓸 때 너무 힘들어서 그게 안 좋을 수 있잖아. 너네들이 자소서는 끝내야지. 그러니까 최대한 좀 빨리 좀 끝내. 알지?